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2,000원짜리 공깃밥이 나왔다. 과연 그 가격이 적당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물가는요, 지방 물가보다 비쌉니다. 이유는요, 유통마진하고 인건비, 운송비, 임차료 등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산지 물가가 소비자가보다 훨씬 더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통마진이나 인건비나 운송비나 임차료 등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서울보다 물가가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산지가나 소매가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광을 가서 항구 도시에서 회를 먹는데 왜 서울하고 가격이 비슷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비싸냐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만 대신 바로잡아서 먹으니까 서울보다 싱싱하잖아요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답변 속에는요, 유통마진, 인건비, 운송비, 임차료, 기타 비용, 보관료 등은 무시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부조리한 사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요, 특산물들이 있거든요. 과일로 유명한 지방의 가수원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왜 가격이 비슷하냐고 물어보니까 왜 비싸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만 대신 바로 딴 것이라서 서울보다 더 싱싱하고 맛있잖아요 하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결국 이 말 속에도 유통마진, 인건비, 운송비, 임차료, 보관료, 그 다음에 숙성맛 같은 경우는 무시당한 정말로 부조리한 사회의 일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에 거품을 뺐다는 인터넷 판매 상품도 사다 보면요, 그다지 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추석 선물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한테 직접 산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형마트 판매가가 10만 원인데 똑같이 10만 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량으로 사고 그다음에 덤으로 더 받는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분명 마트에는 40% 이상 싸게 들어갔을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싸게 들어가도 분명히 이윤이 남았을 텐데 왜 저한테 똑같은 소매가로 팔았을까요? 설날 선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수산물 양식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샀거든요. 그런데 소매가랑 거의 동일하게 받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1,000만 원가량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한 세트만 더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산지에서 직접 사거나 아니면 지인의 소개로 사지 않는 편입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불신 사회를 조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라면 한 그릇에 3,500원 또는 4,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 라면 값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라면 값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원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라면 값 800원, 계란 값 200원, 그 다음에 파, 반찬, 임차료, 인건비,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요, 라면 값은요, 우리가 살 때만 800원이고요. 업소용으로 들어가는 라면 값은 400원 내외라고 하네요. 그런데 라면하고는 달리 추가로 판매하는 공깃밥 가격이 지금 요동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그릇에 1,000원이었는데요.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공깃밥 가격을 인상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쌀 가격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라면값 인상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라면은 밀가루 수입 가격이 인상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환율 인상도 고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쌀 가격이 하락 중인데 공깃밥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깃밥 가격도 원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20kg짜리 쌀 한 푸대 가격이요,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깃밥 200g을 만들려면요, 쌀이 100g 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20kg짜리는요, 200그릇의 공깃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가는 250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원가 250원짜리 공깃밥을 1,000원에 판다. 이랬을 때는요, 전체 판매가는 20만 원이 되겠죠. 20kg짜리 팔았을 때요. 판매 마진은 무려 15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kg짜리 쌀 가격이 4만 원 이하라면 마진은 더 남겠죠. 이렇게 공깃밥을 1,000원에 팔아도 지금도 꽤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공깃밥 한 그릇을 2,000원으로 두 배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판매 마진은 30만 원이 됩니다. 20kg짜리 쌀을 지어서 30만 원의 이득을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깃밥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인건비가 인상되었다고 하고요. 임차료도 인상되고 가스비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새 보면은요, 대용량 전기밥솥으로 20인분을 한꺼번에 씻습니다. 그리고 라면과는 달리 추가로 판매합니다, 공깃밥은.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라면 값하고는 달리 공깃밥 가격의 인상 이유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만약에 공깃밥 가격을 2배로 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히 점심값하고 저녁값이 덩달아 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일본보다 더 비싼 점심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깃밥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공깃밥이 대부분 무료입니다. 반찬값은 받지만 적게 먹는 편이라서 부담은 없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인상이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수입하지도 않는 쌀 가격이 하락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깃밥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면요, 1,000원도 안 되는 햇반을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물가 인상은요, 경기 침체 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좀 기이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오겹살이 삼겹살보다 비싸고 현미가 백미보다 비싼 것일까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겹살은 삼겹살보다 껍질하고 비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고기가 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 그 다음에 오겹살은요, 삼겹살이 되려면 또다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겹살은 삼겹살보다 절대로 비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도 백미보다 비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을 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요, 항상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거래나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멘토 같은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종합자산관리사의 역량이라면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항상 자기 편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합자산관리사 같은 인생 멘토가 없다는 것은 가장 불운한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깃밥 가격이 그동안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배, 2,000원으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값 인상하고 그다음에 공깃밥 가격 인상을 비교해 봤고요. 절대로 공깃밥 가격이 2,000원으로 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